산지보다 평지가 많아 농업에 유리하고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황토 지형에 서해 해풍과 충분한 일조량을 맞고 자라 우수한 작물 생산지로 각광받는 곳. 전라북도 고창군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역전의 부자 농부 제작팀에게 온 제보 영상. 수십 년간 발효식초를 담아 명인이 된 부자 농부가 있어요. 전북 고창으로 촬영 한번 와주세요. 안 오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후회할 일을 만들 수가 없죠. 서둘러 고창군도 달려가 우리 제작진. 어떤 발효식초 명인을 만나게 될지, 수십 년간 어떤 비법으로 부자가 됐는지 석석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혹시 제보하신 분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어떤 이유로 부자 농부를 추천하셨을까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촬영하면 후회한다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이분이 만든 걸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명인이에요. 그러면 그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요? 네,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농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지금 일하고 계실 거예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도대체 부자 농부가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저기 농장에서 일하는 분 발견. 혹시 이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저기 혹시 발효식초를 담아서 명인이 된 부자농부 맞으세요? 아이고,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부자 농부. 그러면 어떤 작물을 발효시켜 부자가 되신 거예요? 바로 요겁니다. 이 까맣고 동글동글한 작물의 정체 뭘까요? 오디입니다, 오디. 오디라면 입술 까맣게 물들이던 추억의 열매 아닐까요? 오디와 복분자 등 발효식초를 만들어서 연매출 10억을 올리고 있는 안문규입니다. 오디의 복분자 재배 21년차 연매출 10억 원의 안문규 부자농부입니다. 농지 면적 약 23,000제곱미터에 대표적인 웰빙 블랙푸드 오디와 두 마리 필요 없는 복분자 등을 재배해 발효식초 등 다양한 가공법으로 저거마치 10억 원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다는데요. 어떤 묘수가 있는 건지 눈 크게 뜨고 찾아보겠습니다. 부자농부의 일터이자 놀이터라는 농장. 이맘때 여름이면 이 검붉은 열매가 행복을 준다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오, 잘 익었네. 자, 우리 감독님도 이것도 하트예요, 하트. 사랑의 하트. 어우, 진짜 하트네요. 뜸들이는 제작진 입만 보는 부자농부. 대표님의 사랑에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더 단데요? 예. 엄청 다네요. 이 나무도 말을 알아들어요. 사랑을 준 만큼 당도로 표현을 해줘요. 지금 먹은 열매가 뭔지 아세요, 혹시? 복분자 같이 생겼는데 아닌가요? 힌트 드릴까요? 힌트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뽕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뽕. 뽕밭의 사랑. 뽕밭의 사랑이요? 예. 이거 뽕나무 아니잖아요, 근데. 열매를 오디라고 하는 겁니다. 뽕나무에서 열리는 달콤한 열매 오디. 슈퍼푸드로 불릴 만큼 혈당 조절, 항산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 오디와 복분자로 발효식초로 부자가 되셨잖아요. 그럼 오디와 복분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도 현장에 가셔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부자농부 따라 오디와 복분자의 차이를 확실히 확인하겠습니다. 또 다른 밭으로 제작진을 이끈 부자농부. 푸른빛 작물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데요. 온통 이파리뿐인 이곳, 여긴 무슨 밭일까요? 분야밭인데 아직 수확 시기가 안 됐죠. 복분자 밭이요?
요요요요 작은 열매들이 연글기 전 복분자인가 봐요. 요게 복분자예요. 이 복분자는 모양이 보세요. 오강같이 생겼어요. 오강분, 넘칠복, 아들자 해서 이게 복분자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파랗잖아요. 요것이 빨갛게 익어가지고 완전히 완숙하게 되면 이렇게 찐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닮아도 너무너무 닮은 복분자와 오디 붉은색에서 검게 변하는 것도 같고 조그만 알이 뭉쳐있는 생김새도 같은데 다른 구분법은 없을까요? 어디 씨앗이 없어요. 이 복분자는 씨앗이 있어요. 씹는데 씨앗을 씹어 먹거나 아니면 버텨야 돼요. 근데 오디는 씨앗이 없어서 잘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또 모양이 오디는 좀 길쭉하고 복분자는 이렇게 오강같이 타원 모양으로 돼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모양 말고 맛 차이도 있나요? 아 있죠. 견물생심이라고 먹어봐야 돼. 자 일단 드셔보시고 오디와의 명확한 맛 구분을 위해 복분자도 먹어보는 우리 제작진. 과연 맛의 차이가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오디는 달콤했다면 요거는 약간 단짠단짠 맛이. 결론은 둘 다 맛있다는 것. 그런데 고창 오디와 복분자가 이렇게 맛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바다와 산과 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데 땅이라는 것이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풍에서 불어오는 염기가 이게 작용이 돼서 상승작용을 해서 여기에 모든 작물들이 기능면으로 타 지역에 있는 것보다 또 우수하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배류를 다 해요. 복분자, 오디, 아로니아, 그 다음에 블루베리. 닮은 듯 다른 베리 사총사. 농부손을 거치면 최고가 된다고 하는군요. 대표님처럼 잘 키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있죠. 있죠? 아하! 있구나. 역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네? 이건 그냥 평범한 가위 아니에요. 그러나 가위의 역할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나무 줄기를 싹둑싹둑. 허허, 그건 왜 자르는 거예요? 이건 신초라는 거예요. 내년에 열매를 열 수 있는 가지예요. 올해 땅속에서 나온 신초를 이렇게 잘라줘야만이 결혼에 그러면 새끼를 낳거든, 새끼. 그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햇빛을 많이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가지를 뻗어가지고 여러 새끼들을 건드릴 수가 있게끔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신초 가지치기를 해줘야 열매 양분을 몰아줘 수확량이 늘고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거침없이 햇빛이 내리쬐는 농장. 창고 안으로 들어간 부자농부 술에 뭔가를 담습니다. 발효 잘 됐네. 검은색 발효 물질을 냄새까지 맡는 부자농부. 이것의 정체가 뭘까요? 아, 이거 궁금하시죠? 이게 복분자하고 오디에 아주 꼭 필요한 비타민이에요. 이거 보물입니다, 보물. 보물이요. 하하,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요게요, 복분자나 오디로 제품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이거 만든 발효탭이에요. 아하, 복분자 발효탭이. 버릴 게 없는 복분자. 보물 같은 발효탭이는 부자농부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복분자 실러지라고 제품 만들려고 남은 찌꺼기예요. 가공하고 남은 복분자 찌꺼기에 미간과 깻묵 등을 섞어주는데요. 발효퇴비는 양분이 남은 복분자 오디 찌꺼기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가루가 아닌 액체인데요. 요거는 발효를 도와줄 수 있는 고초균입니다. 발효제 고초균을 넣으면 반죽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하하, 그러나 여기서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설탕이 들어가요. 설탕이요? 퇴비에 설탕을 넣어요? 발효제의 밥이에요. 당분이 있어야만이 자기네들 왕성하게 발효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설탕을 넣는다더니 액체를 콸콸콸콸. 아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안에 물만 넣는 거는 설탕으로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넣으면은 수분도 조절해줘야 되니까 설탕 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들인 복분자 발효퇴비, 이제 고루 섞이기만 하면 끝난 건가요? 30도에 한 보름 정도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복분자나 오디에 다시 선순환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또 복분자나 오디도 감사하게 또 풍성한 열매를 저희한테 줄 것 아니에요. 농부는 복분자에게 영양 가득한 복분자 바르퇴비를 주고 복분자는 농부에게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퇴비는 언제 주는 게 좋아요? 사람이 아기를 낳고 미역국을 주듯이 생산이 난 다음에 주는 게 그 다음 해에 저녁 겨울에 이렇게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후에 먹이를 주는 게 최고 좋아요. 퇴비를 주는 게. 근데 지금 이것들이 지금 뭐 죽어서 새로 이번에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올해 이거 수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 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자연순환 농법으로 생산량과 품질을 높여라. 양분 품고 햇볕 맞으며 오디 열매가 검붉게 익어가는 농장. 올해 첫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오디 수확량이 많아서일까요? 힘들이지 않고 턱턱 건드리기만 해도 금세 한 바구니입니다. 잘 익은 것은 이렇게 톡 치면 떨어져요. 요거는 아무리 안 떨어져요. 요거는 딱 이렇게 톡 하면 떨어져요. 톡톡 잘 익은 것 찾는 중이던 그때 어디 따라왔어요? 오, 당신 왔어? 예, 천물을 와서 아직 다 안 익었네. 좀 덜 익었구만. 지금 옆에 아리따운 분은 누구신가요? 아, 저희 집에 여왕 마마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하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내분이 남편을 제보한 거였군요. 등치 큰 이 친구는 싼이라고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도와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온 지 일주일 된 김산 씨. 허허, 한국 이름 멋진데요. ខ្ញុំមកពីប្រទេសកម្ពុជាធ្វើការរយៈពេល5 ខែ 아우, 땡큐. 니 또 잘하잖아, 일을. 일을 잘하니까 나 고맙지. 아 스마트폰 번역 앱을 통해 마음을 전하는 김산 씨. 익은 것만 따야 돼. 알았지? 새까만 것 따. 과연 새까맣게 익은 것만 잘 따는지 김산 씨 실력 좀 볼까요? 큰 키에 높은 곳 어디로 수확 중인데요. 어우 바구니 보니 새까만 것만 잘 수확했습니다. ខ្ញុំធ្វើការរយៈពេល5 ខែ 김산 씨와 인터뷰를 시도해봤습니다. 한국은 이번이 처음 5개월 계획했답니다. ដើម្បីជីវភាពគ្រួសារ 타지에서 외롭지 않은지 물어봤습니다. 가족들 생계 걱정에 지루할 틈이 없다고 하는군요. 사장님 부부 어때요? 잘해줘요? 에이 짓궂은 제작진 과연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ចិត្តល្អ 그럴 줄 알았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당연히 친절해야죠. 멀리 타고 계지 아무도 모르고 오셨는데. 우리 옛날에 사우디 가서 우리가 돈 많이 벌어왔잖아요. 그때 많이 우리나라도 가서 돈 벌어왔는데 이분들도 와서 고생하는데 잘해주면 안 해주면 쓰겠어요. 잘해드려야지. 인심 좋은 부자농부 본격적으로 수확을 시작합니다. 오 그런데 아내분 손이 엄청 빠르신데요. 오디 농사가 벌써 몇 년인데요. 베테랑이죠. 사람들 취향이 있어요. 달콤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 약간 새콤한 걸 좋아하는 사람. 저 같으면 약간 새콤한 게 좋거든요. 빨간 부분이 적을수록 달콤한 맛이 난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달콤하기는 하하 부부도 못지 않습니다. 농사진이라고 했었으니까 하나 드시오. 나 준다고? 그래. 네, 하나. 줄라면 주고 말란 말어. 맞나? 당신이 주는데 안 마실 사랑보다 더 거야. 달콤하지? 아니지. 당신 사랑이 더 달콤하지. 사실은 이제. 그럼 당신도 하나 먹어보소. 이왕이면. 고마워요. 이쁜데? 엄청나네. 하하하 달달한 오디 덕분일까요? 달달하니 참 보기 좋습니다. 항상 달콤하게 살아요.
오디처럼 달콤하게. 달콤하게 산다니 오디가 큰일 하는군요. 그러나 오디 농사는 오디처럼 달콤한 일만 있지 않았답니다. 불쑥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고요? 3년 전에 손이 크게 다쳤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 수술해서 일하는 데는 지장 없어 무거운 걸 못 들어도 그렇지 이런 잡동생 이런 괜찮아요. 상처는 아물면 되는데 저희 신랑이 아주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말하자면 큰 병을 얻었어요. 아니 손살같이 빠른 손으로 오디를 따는 이 건강한 부자농부가 병이라니요? 쇼크가 오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 가다가 머릿속에 되게 더워지면서 앞이 캄캄해요. 그러면 한쪽에 세웠다가 한 5분이나 10분 있으면 다시 또 정신이 되돌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농사 지으며 넘겨온 고비가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하지만 농사를 선택한 걸 후회한 적은 없었답니다. 결혼과 동시에 내려와서 서점원 가고 문구 이런 걸 했어요. 사실은 한 20년 동안 했죠. 넷째가 막내예요. 딸만 넷인데 걔 태어나는 해에 이 농장을 샀어요. 포도나무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너무 농약을 많이 노지라서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 3년 정도 된 포도나무를 싹 걷어내고 하우스를 짓고 거기다가 복분자를 시작했어요. 과감한 결단으로 복분자 농사를 시작했지만 툭하면 태풍과 폭설 등 자연재해를 입고 하우스가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고 8, 9년은 거뜬하던 복분자 나무가 연작 피해로 1, 2년 만에 죽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정도권 나와줘야 내 수입이 되는데 생산이 안 되니까 팔아먹을 물건이 없는 거 아무리 비싸도 1톤, 2톤 나와야 되는데 500kg만 나와서 비싸봐야 못 할 거예요. 이거 저 업종 변경을 해야 될 것인가. 심적으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죠. 그렇게 오랜 시간 대책을 찾던 중 작물의 2차 가공을 통해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려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식초를 전문적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년, 3년 못 팔아서 묵혀둔 거예요.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때 팔아버렸으면 별거 없었는데 못 팔고 계속 담아만 놓다 보니까 모 방송국에 2개 방송국에서 나와서 방송을 했어요. 천연 발효식초에서. 거기에 그냥 편성해서 그냥 매출이 급상승 한 300%, 400% 이렇게 쭉 올라가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고 나름대로 기반을 구축하게 됐어요. 밥 주세요. 배고프네, 배고파.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밥상. 그래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할 때죠.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오. 아침부터 밤까지 농장에서도 집에서도 딱 붙어 생활하는 부자농부 부부. 그런데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가 이제 길거리 장사를 했을 때 그 앞에 큰 옷가게가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연애 편지를 썼어. 짝사랑을 했어요. 짝사랑. 그 편지를 써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꼬셨어. 그냥 관심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시골을 가려고 이제 하는데 추석에 뭘 두루마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차 속에서 끌려봤어요. 이제 말하자면 뭔가 싶어 그랬더니 편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감동의 두루마리 연애 편지가 바로 이것? 으악! 끝도 없이 펼쳐진 이 사랑 고백을 어찌 안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리도 숭고한 사랑을. 그렇게 그 고귀한 마음은 끝내 하나로 이어졌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거기서 그런 장사를 했으며 또 아내도 역시 거기 있었을까? 그잖아요. 운명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것도 천생연분이라 생각해요. 운명 같은 그 남자와 그 여자는 결혼해서 꽃 같은 딸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식사 후 부자농부 부부가 꼭 곁들인다는 것. 그게 뭐예요?
복분자 식초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딸 부자가 되신 건가요? 식초 먹어서 딸이 많은 건 아니고 너무 사랑을 해서 그랬지. 이 말은 말대로 해야지. 하하, 그럼요. 두루마리처럼 길고 끝없는 사랑 덕분입니다. 그날 오후 농장 한편에 있는 장독대로 나온 부자농부. 이 많은 장독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천연 발효식초예요. 자연적인 환경에서 발효시킨 거예요. 부자농부가 만들고 자연이 발효시켰다는 합작품. 잘 됐네요. 이 향도 좋고. 향도 맛도 남다르다는데요. 이게 한 4년 정도 된 거라서 깊은 맛이 있어요. 피디님도 한번. 그냥 이렇게 예. 확 세지가 않네요. 예, 신맛이. 산도는 있는데도 느낌이 그렇게 팍 오지는 않아요. 단맛도 별로 없고 신맛도 세지도 않고 딱 좋네요. 숙성 과정에서 각종 미네랄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오래 갈수록 깊은 맛이 있어요. 이 발효식초를 어떻게 만드는지 되게 궁금한데 알려줄 수 있나요? 제품 생산할 때는 이제 다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보내드릴 수 없고 간단히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게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드디어 고창군에서도 인증한 명인의 발효식초 비법을 배워보는 시간. 하하, 눈도 깜빡이지 마세요. 발효식초 명인과 함께하는 오디 식초 만들기. 재료는 생각보다 단출합니다. 용기에다가 이렇게 따라야 되겠죠. 주 재료는 오늘 수확한 싱싱한 오디. 그래서 이렇게 조물조물 해줍니다. 이렇게 즙이 나오겠죠. 즙이 생기면 효모를 조금 살살살 뿌려줍니다. 알코올 발효시키게 되는 거예요. 알코올 발효. 술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술 가지고 식초를 만드는 거예요. 알코올 발효를 위해 항아리에 담아 1차 발효를 시키는데요. 최적의 발효 조건이 있답니다. 요게 25도에서 30도 사이에서 약 15일에서 20일 정도 되면은 이게 알코올이 약 6%에서 7%의 알코올이 생성이 돼요. 식초가 되려면 한 단계 더 있답니다. 그 다음에는 초상균의 씨앗을 넣어줘야 돼요. 이 초상균의 씨앗을 넣어 고루 섞어주면 그때부터 자연의 몫이랍니다. 6개월 후에 드시면 되는데 최하로 2년 정도 이상이 되면은 아주 맛있는 식초를 먹을 수가 있어요. 자연과 숨쉬며 하루하루 천연 식초의 맛과 향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발효 식초만 가공하는 게 아닙니다. 위생복 단단히 차려입고 기계 앞에서 액체를 담고 있는데요. 이 액체의 정체는 뭘까요? 복분자라고 하는 원액이에요. 이 가공실에서는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아로니아, 수세미 이런 종류들을 이렇게 원액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파우치로 만드는 즙도 만들고 오디 같은 경우는 또 잼을 만들어요. 그래서 잼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발효 가공식품 개발로 수익을 높여라. 100% 순수 원액, 그 가치를 세계에서도 알아준다고요. 2013년부터 싱가포르라고 중국하고 수출을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무슬림 지역이라서 사실 할랄 인증이 꼭 필요해요. 할랄 인증, 그게 뭔가요? 무슬림들이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뭐냐면 알코올, 그다음에 돼지고기. 이 두 가지 제품, 성분이 들어가는 것들은 먹질 않습니다. 저희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된 상태에서 이것은 검증이 됐다 해서 인증을 내준 게 할랄 인증이에요.
인증 절차마저도 까다롭다는 할랄 인증. 그 어렵다는 걸 해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해내고 만다는 부자농부. 이 장소도 그 뚝심의 결과물이랍니다. 다목적 체험 및 강의실이죠. 국내외 체험객들을 대상으로 천연 발효법을 공유하고 있답니다. 아하, 호응이 아주 좋다고 하는군요. 배류류 같은 것들은 다 해요. 식초, 그다음에 즙 만든다든지 체험 종류는 그런 종류로 하고요. 또한 단순한 체험을 넘어 건강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까지도 함께 나누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인문학 강의도 여기도 가능하고요. 체험도 강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학생들 나름대로 여기에서 인성교육도 앞으로는 여기서 좀 해볼 계획을 하고 있어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6차 산업으로 부가 수익을 창출하라. 하루 수확과 가공이 끝난 시간, 부자농부는 포장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재배하고 가공한 제품, 드시고 건강해지시라고 마음까지 담아냅니다. 건 SNS 쪽에도 직거래 있고 그다음에 한 10%는 수출 정도 하고 있어요. 한 번 먹어보면 열에 9번 재구매한다는 부자농부의 오디와 복분자. 복분자, 오디 등 그 배류를 생과 5억, 가공품으로 5억 정도 해서 한 1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규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생과 판매 5억 원, 가공품 판매 5억 원, 연매출 총 10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비부터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자연순환 농법으로 생산량과 품질을 높여라. 두 번째, 발효 가공식품 개발로 수익을 높여라. 세 번째, 6차 산업으로 부가 수익을 창출하라. 성공비법 확인 완료. 노인의 인구가 증가되고 노인 복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치유 농장, 노인들이 쉬어가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름대로 진행을 해볼까 해요. 한다면 한다는 뚝심으로 역전에 역전을 거듭해 발효식초 명인이 된 안문규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역전의 부자농부라고 이렇게 상패까지 주시니까 정말 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열심히 더 농사를 잘 지으라는 의미로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디처럼 달콤하고 발효식초처럼 건강하게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한 안문규 부자농부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